안녕하세요. 김소리쌤과 함께하는 2025년 손해보험 등록시험 손해보험편 기출문제 핵심 100문제 중에 20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먼저 챕터 1 화재보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잔존물 제거 비용의 제한사항이 뭐였냐면은 1번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가입 금액 한도 내. 그리고 두 번째 제한사항이 재산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한다. 10%. 이렇게 두 가지 제한사항을 잔존물 제거 비용의 제한사항이란 걸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보기부터 보시면은 가입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타 협력 비용이 아닌 잔존물 제거 비용이 되겠고요. 2번에 재산 손해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 나왔죠? 이런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2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죠? 3번 손해 방지 비용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거는 1번 보기와 마찬가지로 잔존물 제거 비용이 되는 거고요. 4번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10%를 한도로 보상한다. 맞는 것 같지만 가입 금액의 10%가 아닌 재산 손해액의 10%, 재산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 물어보는 건 잔존물 제거 비용의 제한사항 두 가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거 하나, 그리고 재산 손해액의 10% 내에서 보상해 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제한사항을 알고 있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제한사항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실게요. 2번 아래 예시의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금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80% 코인슈런스라는 내용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물건이라든지 일반 물건의 경우에는 가액, 지금 가액 있죠? 가액의 80%만 가입을 해도 100%의 보장을 해주는 게 특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이 몇 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40%를 가입한 게 되는 거거든요. 80%를 했을 때 100%를 해준다는 거는 지금처럼 40%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게 몇 퍼센트가 되냐면 50%의 가입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먼저 이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의 50%를 보상해주는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거기다 하나의 함정을 더 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 손해가 몇 천만 원, 3천만 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한도 금액은 재산 손해액의 10%라고 공부했죠, 앞에서. 그러면 10%면 얼마? 300만 원이 한도액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 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위에서 몇 퍼센트만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50%니까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이 됩니다. 이 100만 원이 한도액인 30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액은 100만 원을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답은 쉬운 3번으로 보이겠지만 이 3번을 푸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 트릭이 숨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출제자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3번 화재보험 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아닌 것은, 1번부터 읽어보시면은 이 문제가 최근에 자주 출제되지만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건물의 월세 등의 수익은 해당 건물이 불이 나고 하는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문제를 접하면 어렵겠지만 지금 한번 눈에 보시면은 그 다음부터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은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겠죠. 4번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 공부할 때 특수건물은 큰 건물로서 그 건물의 소유주가 그 건물의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건물들을 특수건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고 했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 상가 건물은 5층이 아니고 몇 층? 11층. 그리고 아파트라고 나오면은 몇 층? 16층 이상인 건물을 특수건물입니다. 일반 상가 건물은 11층, 아파트는 16층. 그렇게 틀린 보기는 1번이 되겠고요. 2, 3, 4번은 다 맞는 보기지만 학습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국유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외워주셨죠? 정리할게요. 일반 상가는 몇 층? 11층. 아파트는 16층. 그리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국유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인 학원,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인 숙박업. 이렇게 학습해 줄게요.
5번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 암기 문제예요. 1번 보기 보시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 시 타인의 신체, 재산상 손해배상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뭔지 친절하게 1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 3, 4번은 단순 암기 문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26가지 업소, 그리고 재산 피해는 사고당 5천만 원이 아닌 10억 한도입니다. 10억 한도. 4번에 인명 피해는 사망 후유장의 경우 1인당 1억 5천만 원 한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틀린 보기는 3번인데 그냥 단순하니까 지금 바로 외워버리세요. 다중이용업소 나오면 몇 개? 26개. 재산 피해는 한 사고당 몇억 한도? 10억 한도. 즉 대물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시험에서는 대물 피해는 10억 한도. 인명 피해는 사망이나 후유장의 경우는 1인당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만약 부상까지 물어볼 수 있는데 부상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6번 다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5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1번은 친절하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적어놨으니까 학습 차원에서 읽어볼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아주 정확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정의고요. 2번부터 보시면은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때는 소유자가 가입한다. 소유자가 우선인 거죠.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있다면은 그때는 소유자가 아니고 이 관리자가 가입을 하는 게 맞아요. 있을지라도 소유자가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고요. 틀린 보기. 4번에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이 대표적인 이런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풍수의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풍수의 보험은 화재보험과 다르게 태풍, 홍수, 지진, 심지어 폭설, 우박까지 다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이에요. 그래서 1번 보기에 태풍, 홍수,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맞고요. 이번에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즉 영세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주택만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 주택도 되고 우리 온실, 즉 비닐하우스도 되고 상가, 공장 다 됩니다. 등등등 다 되는데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대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도 맞는 보기니까 읽어볼게요. 풍수의 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총 보험료의 100% 지원이 가능하다. 김토리쌤 2장 특종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실 거예요. 뭐 집에 물이 샌다든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웬만한 건 다 보상을 해줍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해줘요. 2번 계약자가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해줍니다. 3번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해줘요. 4번 단, 티끌, 먼지, 성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이거 해주잖아요. 보험회사 망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실 때 내가 꼭 학습한 게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보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런 거 정신 바짝 차리고 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9번 동산종합보험의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옵니다. 우리 동산이란 거는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핸드폰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인데 시험에서 우리 공부할 때 동산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닌 걸 몇 개 공부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특정 장소, 움직이는 재산이 동산인데 특정 장소에 그대로 있대요. 동산의 성격이라고 보기 힘들죠. 두 번째는 동물 또는 식물이에요. 우리 동물과 식물은 요즘 가족이잖아요. 이건 동산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선박, 그리고 항공기처럼 동산은 동산인데 너무 비싸서 등기가 필요한 동산. 민법에서 동산은 점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가의
동산들은 단순 점유가 아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단 말이에요. 이런 특별한 동산들은 별도의 보험을 따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산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동산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학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기에 선박은 아니다, 4번 보기에 항공기도 아니다, 동물, 식물도 아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1번이 답이 될 거고, 우리 시험에서 더 쉽게 공부하시려면은 리스가 들어가면은 해당되는 걸로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10번 여행보험의 기본보험계약, 즉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 암기입니다. 질병 사망이라든지 배상책임 손해, 그리고 휴대폰 손해 같은 경우는 전부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거고, 상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보상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토리쌤. 3장 장기손해보험 관련 문제 살펴볼게요. 11번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1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2번에 보험기간이 통상 몇 년? 3년 이상인 것을 손해보험에서는 장기손해보험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3번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일반 계정이 아니고 우리 뭘로 공부했죠? 특별 계정에서 운용된다라고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4번에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이기 때문에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없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번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옵니다. 1.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우리 부활은 몇 년이라고 학습하셨죠? 5년이 아니고 3년. 그래서 1번 보기가 바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 3, 4번은 맞는 보기니까 학습 차원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2번 저축성 보험이란, 만약에 보장성 보험이란 이렇게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기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설계된 게 뭐다? 저축성 보험이고, 보장성 보험은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된 게 보장성 보험이 되는 겁니다. 구분하세요. 저축성 보험은 초과하는 거, 보장성 보험은 초과하지 않는 거. 3번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 차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4번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해 납입 최고 즉 납입 독촉 기간을 부여한다. 전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13번 장기 손해보험에 자동 복원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우리 자동 복원 제도란 말이 나오면은 80%를 그냥 떠올리시면 되는데, 해당 문제에서 보니까 80%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럴 때는 가액의 80%가 아닌 내가 가입한 금액의 몇 퍼센트? 80%까지 미만으로 났을 때 자동 복원 제도가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자동 복원 제도 하면 뭐만 외웠어요? 80%만 외웠잖아요. 가액의 80%가 아니고 뭐에? 가입 금액의 80%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4번 장기 손해보험의 환급금 지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옵니다. 1번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의 경우 이율 변동에 따라 계약 당시의 예상 만기 환급금보다 많거나 적어질 수 있다. 금리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2번 일반 손해보험은 소멸성이지만 소멸되는데 환급금이 있다. 모순입니다. 이 말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없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내가 학습을 했든 안 했든 시험장에 가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누구나 단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맞춰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시험에 응시할게요. 15번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개월 이상 보험료 선납 시에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개월 선납하게 되면 무슨 이율? 예정 이율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2번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우리 앞서서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3년 이내에.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3번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형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순수형, 만기 환급형 둘 다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풀어봤던 가입 금액의 몇 퍼센트? 80% 미만 사고 시 자동 복원 제도가 적용된다. 16번 다음 중 청구권 소멸 시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어떻게 학습했냐면은
금이나 금 또는 반환이란 글자가 나오면은 몇 년, 3년, 그리고 료에서 끝나버리면은 몇 년, 2년 이렇게 학습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료 나왔죠? 몇 년, 2년 맞고요. 반환 나왔죠? 3년 맞네요. 자, 금 나왔죠? 몇 년, 3년. 또 반환 나왔죠? 3년 맞습니다. 반환 나왔죠? 3년. 료 나왔죠? 료는 몇 년이었어요? 2년이네요. 그럼 틀린 보기는 3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또 맞춰볼까요? 금 나왔죠? 3년. 반환 나왔죠? 3년. 선생님 여기는 료도 있고 반환도 있는데요. 둘 중에 뒤에 걸로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금, 반환 있잖아요. 그냥 뒤에 걸로 해둔 거고, 여기도 료, 반환 있으면 뒤에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이랑 반환은 몇 년? 3년. 료로 끝나면 2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보험기간이 아까 우리 장기는 몇 년? 3년. 2번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무슨 계정? 특별계정. 우리 앞서서 일반 계정이라서 틀린 보기 있었잖아요.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3번 조금 전에 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몇 년? 3년으로 조금 전에 풀으셨죠. 4번에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보기도 틀린 보기. 맞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할 거거든요. 영업보험료라고 하면은 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 그리고 저축보험료로 구분하게 되고, 이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구분할 거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보기에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부가보험료로만 구성된다 해서 틀린 보기가 되겠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야 되고, 2번 보기에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부가가 아닌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3번 순보험료는 계약 모집의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이건 유지비가 되겠죠. 순보험료가 아니고 유지비가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를 말한다. 3번 저축보험료는 해지 시에는 해약환급의 재원이 된다.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보험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구조를 반드시 기억해 놓을게요. 19번 장기 손해보험에서 청약 철회 및 계약의 취소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옵니다. 1번 청약을 철회할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다면. 그럴 경우에도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한다.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가 맞는 보기예요. 1번 보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청약 철회 전에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해 있다면은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 철회 시에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몇 영업일?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3번 통신 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6개월이 아니고 1개월. 그 다음에 4번에 보험계약자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장기 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옵니다. 우리 무효 사유 기본적으로 학습하실 때 몇 가지 있었잖아요.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세 번째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를 사망계약사고로 하는 경우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를 살펴보시면은 3번이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무효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이고, 1번, 2번, 4번은 단순 서류를 전달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효사유가 아니고 1번, 2번, 4번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취소사유. 우리 취소는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사망과 관련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럼 무슨 사유? 무효 사유가 되는 거고 1번, 2번, 4번처럼 단순 서류의 문제다. 이럴 경우에는 무슨 사유? 취소 사유가 돼서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지 함께 첨부해 드렸으니 반드시 혼자 힘으로 풀어본 연습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토리 쌤.